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을 학습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보았던 기출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알차게 준비한 강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0문제 안팎으로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 파트, 그리고 일반 사회 파트, 그리고 역사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역사 파트와 지리 파트가 아무래도 일반 사회 파트보다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일단은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리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출발을 할 거예요. 자, 빈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빈출 문제. 자, 열심히, 그죠? 성의껏, 수업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리 파트를 중심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1 내용에서 거의 1단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는 기호라든가 그리고 등고선, 그 다음에 축척, 방위,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기호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자, 약속. 자, 어떤 약속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자, 문제는 뭐예요? 과수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수원.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혼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요. 얘하고 얘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받침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밭이에요, 밭.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이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논입니다. 그래서 밭과 논을 구분할 때요. 자, 논은 항상 밑에 뭐를 대야 돼요?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논이고 이 아이는 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절입니다, 절.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렇죠.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사과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호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물론 정답은 과수원을 묻는 문제이긴 했지만 논하고 밭하고 구분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요. 다른 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그랬거든요. 항공교통의 요지래요. 항공교통. 자, 그러면서 지하자원이 많대요. 그리고 기상관축이나 군사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라프족, 이누이트족 등 다양한 이러한 민족들이 거주하고요. 술록이라는 아이를 유목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들은 뭐예요? 날씨가 굉장히 기후적으로 추운 기후죠. 그죠? 자, 추운 기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거 중요하죠. 항공교통. 자, 북반구를 최단 거리로 이용을 할 때, 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북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양한 기후의 모습을 설명할 때요. 자, 우리 북극이라는 지역은요. 기후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장 추운 한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러한 항공교통의 요지로서의 중요도와 함께 그리고 뭐예요? 지하자원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북극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뭐 오세아니아, 자, 이들의 특징들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 뭐 건조기후, 그죠? 그래서 사막기후와 스테기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남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산기후 정도, 자, 요것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 항공교통의 요지는 북극이다 라는 거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또 기호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던 것처럼 자, 요는 누구예요? 이것은 논이 되겠죠.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밭이 물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예요? 자, 이 아이는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선생님. 네, 온천입니다. 목욕탕이라고 뭐 하시는 것보단 그죠? 자, 온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얘가 학교가 되죠. 그러니까는 기호라는 거는 뭐예요? 그 어떤 이런 건물이나 어떤 지형들의 특징을 좀 따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이 아이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파라솔 같죠? 그죠? 그래서 해수욕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논하고 밭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묻는 문제들이 연속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점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문명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문명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하냐면 자, 여기다가 좀 쓸게요. 자, 문명이라는 건 뭘 끼고 발생을 하냐? 큰 강을 끼고 발생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역사 파트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을 끼고 있으면 뭐에 좋습니까? 농업에 좋겠죠. 그러면 농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뭐가 출현을 하게 되냐면 작은 형태의 국가가 출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강을 끼고 문명이라는 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문명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등장을 해요. 써드릴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일강이 있죠. 그래서 나일강 문명 혹은요, 이집트 문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인도 쪽에 무슨 강이 있냐면 인더스 강이라는 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 혹은 인도 문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입니다. 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도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넷들의 공통점은요. 자, 일단 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넷 다 뭘 사용을 하냐면 문자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강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농업을 하겠죠? 그죠? 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제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처음으로 뭐가 발생을 해요?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자, 계급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문명의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갑골 문자라는 건 거북이 껍질 같은데 아니면 동물의 뼈에다가 이제 문자를 만들어냈대요. 그러니까는 그 거북이 껍질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지는 모양을 보면서 예, 그리고 나서 점을 쳤었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명이랑 관련이 있냐면 중국 문명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스트제라는 내용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죠. 그죠? 자, 인도의 문명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힌두교의 발생지도 네,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랑 관련이 있겠고요. 자, 공통적인 특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사 파트 부분이 예,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깊이 접근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네,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번 가게 되면 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표면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지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구본도 있고, 뭐 위성사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전자지도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지도는요, 지표면의 지적 현상을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기호 앞에서 여러 문제 봤었죠. 네,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방위 표시라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4자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동쪽,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렇게 북쪽. 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자, 요즘은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냥 지도의 위쪽입니다. 아래가 아니라 자, 위쪽을 북쪽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되게 쉽게 나왔네요. 자, 2번이 되겠고요. 자, 지표의 높낮이는 등고선, 같은 높이를 선으로 연결한 걸 등고선이라고 하죠. 자, 등고선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데는 색깔을 좀 진하게, 그죠? 낮은 데는 좀 옅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축척을 이용해서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었죠. 자, 거리가 아니 면적이 아니라 네, 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적이 아니라 거리를 줄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대 만약에 5만이다 이런 축척이 있다면 자, 뒤에가 뭐예요? 센티미터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 5만 센티미터를 몇 센치로? 그렇죠. 1cm로 줄인 것이다. 거리를 줄인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해 표시가 없을 때는 위쪽이 뭐다? 북쪽이다라는 것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대표 출제 예상 문제래요. 지도와 관련지어서. 자, 그러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 위선과 경선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중요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자, 그 중에서 수리적은 집도상에 나타나는, 지구상에 나타나는 선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2가지 선이 있죠. 자, 무슨 선이 있냐면 가로선 하면서 세로선 거버리네요. 그죠? 참. 자, 그리고 이게 가로선이죠. 자, 가로와 세로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가로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고, 그거의 값을 위도라고 합니다. 이게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경아, 뭐, 가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또 생각나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세경화 가위라는 게 뭐예요? 세로선은 경도고요. 가로선은 위도입니다.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가로선은 위도고 그죠? 세로선은 경도가 되는데 자, 이 위도의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 적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의 경도의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국의 본초 좌호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위도를 따라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태양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경도라는 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하게 돼요? 자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경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시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세로선이에요, 세로선. 그죠? 세경이네요, 세경.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경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위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선이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적도예요.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이 90도, 그 다음에 남이 90도고요. 그 다음에 경선은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동경 180, 그 다음에 서경 180, 그래서 360도까지 나타내죠. 지구가 뭐하니까? 둥그니까. 자,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이라는 건 뭡니까? 자, 이 180도 선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날짜가 몇 시간? 24시간, 하루가 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경도 180도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다 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에 확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북부지방의 생활 모습. 자, 이번에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후 파트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자, 일단은 이제 세 개의 기후들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을 중심으로 해서는 건조기후,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좀 높은 고산기후,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이런 기후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주의 모습은 뭐예요? 달라질 수 있죠.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까지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위도가 가장 높다라는 건 가장 기후적으로 뭐예요? 춥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추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겠죠. 자, 볼게요. 폐쇄적인 가옥 구조라는 건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어때요?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창문이 작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를 막는다? 그렇지. 추위를 막습니다. 그죠? 자, 밑에 내용도 많네요. 그죠? 보온을 위한 두터운 소못, 그죠? 자,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다. 자, 이거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요. 자, 의식주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네요. 김장 시기가 빨라요. 왜냐하면 겨울이 일찍 오니까. 그죠? 배추가 금방 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나 젓갈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김장을 하면 계속 안 익어요. 그죠? 맨날 날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싱겁게 하죠. 반대로 남부지방은 어때요? 그 반대가 되겠죠. 맵고 짜게. 왜냐하면 좀 더우니까. 더위를 대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추위와 관련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기후.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이 북부지방의 의식주의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온돌 같은 것들, 이것도 추위와 관련된 우리의 모습이다, 지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게 식생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식생이요? 먹고 사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식생은 뭘 얘기합니까? 식물의 물이에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의 종류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은 들어갈 말은이구나. 자, 울릉도에서는 우대기가 뭐죠, 여러분? 자, 우대기라는 거 뭐냐면, 자,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옵니다. 왜 눈이 많이 오냐면, 자, 겨울에 차가운 그 바람과 그 다음에 바다 쪽은 어때요? 바다 쪽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본 적 있죠?
여름에 바닷가 쪽에 놀러 가면 여름에 바다는 찬데 육지는 뜨겁죠. 그죠? 반대로 겨울이 되면 바다가 따뜻하고 육지가 차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뭐가 있냐면 흙 있죠, 흙. 자, 흙이라는 아이는요. 빨따빨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빨따빨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빨리 따뜻해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 물은요.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 쪽은 뜨겁고 육지 쪽은 차가워요. 그러면 차가운 애랑 따뜻한 애랑 만나면 얘네들이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선을 만들어서 비를 뿌리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눈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눈이 많이 내릴 수밖에 없냐면 동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 밖에다가 이제 방설벽을 하나 더 설치해서 눈이 많이 오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확보하게 되는 걸 우리가 우대기라고 하죠. 방설벽입니다. 방설벽. 그래서 이 눈을 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자, 태백산맥 지역에서는 스키장, 그죠? 눈이 많이 오면 단점은 굉장히 뭐예요? 무슨 뭐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장점은 뭐예요? 관광이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눈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울릉도와 그 다음에 강원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많이 내린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안개, 바람, 서리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의 형태는 이랬거든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고원에서는 자, 뭐예요? 여름철에 서늘하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 등지에서 교통의 발달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요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기는 않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높대요. 높아요. 그러면, 자, 주변보다 높으니까 주변보다 기후가 어때요? 낮아지겠죠. 그죠? 지형적으로 높아요. 높을 무슨 자를 쓸까요? 고자를 쓰죠. 자, 높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차가워지는, 이걸 우리가 뭐야? 찰냉자. 여러분, 냉면 아시죠? 냉면. 그죠? 그래서 고랭, 한 땅을 우리가 고랭지라고 하고요. 거기서 하는 농업을 우리가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랭지 농업은 뭐 대관령 일대 같은 데서 많이 재배할 수 있는데요. 언제가 차가우냐면 여름이 차가워요. 자,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랭지 채소들을 재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배추나 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여름이 덥기 때문에 이런 채소를 재배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이러한 채소를 재배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가 이제 강원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많이 발달하고 있는 이 농업을 우리가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은 이 고랭지 농업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의 보기를 좀 볼게요. 자, 수목농업, 나무를 기르는 거죠. 어떠한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기르는 거죠. 자, 이거는 어느 기후에서 하는 거예요? 온대, 지중해성. 그죠? 자, 지중해는 여름에 어때요? 고온이면서 어떻습니까? 건조하죠?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조건을 이용해서 포도, 올리브, 그죠? 코르크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건 수목농업이라고 하고요. 자,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열대 우림 지역에서 하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 열대 지역에서 어떤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농업이 플랜테이션.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 고무 아니면 뭐 카카오,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자,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이제 팔기 위한 상업적인 농업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사막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하는 농업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 대추야자, 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돼서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업보다는 전 세계적인 농업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네, 금방 얘기했죠?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자연재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홍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뭄의 피해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언제에서 언제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요. 시기가.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영동 지방에서 어느 지방으로 붑니까? 영서로 불게 되죠. 이쪽으로 불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지방은 영서 지방에만 피해를 줍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바람이라고 하죠? 무슨 바람이라고 할까요? 네,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이 높새바람의 높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말이죠. 북, 새가 뭐예요? 동. 그죠? 그래서 북동풍의 우리나라 고유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건너가게 되면서 여기 동해바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비를 여기다가 다 뿌리죠. 그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비를 뿌렸다가 건너가게 되면 물기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온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슨 피해를 가져다 줍니까? 가뭄의 피해를 가져다 주죠.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가 답이네요. 그죠? 높새는 똑같이 맞지만 그래서 영서지방의 가뭄의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영동지방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영서로 가는 과정에서 비와 바람,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면서 농작물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누렇게 타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뭄의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물이 사는 지역. 기온이 낮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순록이나 이런 것들을 유목을 해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북극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기후예요? 그쵸? 한대기후입니다. 너무 추워요. 그죠? 너무 추워서 정답은 한대기후고요. 열대는 뭐예요? 너무 덥죠. 그래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평균이 몇 도가 넘어요? 최한월이 몇 도가? 18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죠? 가장 한 거의 30도 정도를 육박하게 되는 게 열대기후고요.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온보다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영강수량이 몇 미리? 500ml가 안 되죠. 500ml 미만이 되겠고요. 온대기후는 최한월이 몇 도 이상이냐면 최한월이 영하 3도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한월이 뭔지 아시죠?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는 온대 아니죠? 우리나라 온대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후라는 건 30년을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대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온대와 한대 사이에 냉대기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냉대기후는 타이가라는 나무가 자라기도 하죠. 그래서 10번에는 몇 번이죠? 네,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 지역은 그랬는데요. 오아시스 농업, 이거 뭐예요? 사막. 그죠? 사막 기후가 되겠고요. 유목이 발달한다. 이건 뭡니까? 스택 기후가 됩니다.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이동하며 상업활동을 한다. 여러분들 이거 사막과 스택 기후는 무슨 기후죠? 건조예요, 건조. 건조 기후는 크게 둘로 나눠서 연 강수량이 0에서 250은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고요.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텝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비가 덜
별로 안 오는. 자, 이런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네,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건조기후, 온대기후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최하늘이 영하 3도 이상이고요. 냉대기후는 뭐예요? 최난월이 10도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달이 10도씨 이상이 돼요. 그럼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안 되는 데 있죠. 누구예요? 한 대죠, 한 대. 그죠? 그래서 여름이 10도가 안 돼요. 근데 이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영상이죠. 그런데 빙설은 여름에 영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 춥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기후와 관련된 대표 예상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연중 기온이 일정하고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난대요. 자, 이것은 어디냐?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키토는 이 기후덕의 연중 기온이 봄과 같다. 자, 봄과 같이요. 봄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봄 춘자 쓰죠? 항상 봄과 같은 기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기후? 고산기후라고 하죠. 자, 원래는요,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무슨 기후여야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열대기후여야 하는데,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뭐가 많이 발생했어요? 문명이 많이 발생했죠. 무슨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테카 문명 이런 문명이 많은 자 이러한 고산 도시들이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가 고산 기후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열대부터 그죠? 한대까지의 기후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고산기후까지 인지하시게 되면 그들의 의식주의 모습,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모습들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맥. 자, 이거는 지형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잉카 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 앞에서 나온 문제네. 그죠? 근데 이건 지형과 겹부지어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환태평양 조사한 데 있습니다. 그럼 안데스 산맥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한마디로. 그지? 그러면 자, 안데스 산맥이 어딜까요? 자, 안데스 산맥이 잘 보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위에가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반도 위에요. 자, 인도반도 위에가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쪽에 여기가 무슨 산맥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로키 산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여기가 네, 안데스 산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미 쪽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산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 네, 안데스 산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세계 최대 사막이래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내용보다는 이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이 사하라 사막과 뭐와 결부지어서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이 사하라 사막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죠. 사막 주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스텝 기후 지역에 있어요. 풀이 좀 자라는. 그런데 이상 기후에 따라서 이 스텝 지역이 사막이 되는 무슨 현상? 사막화 현상. 그리고 그러한 동네를 우리가 무슨 지대라고 한다? 사헬지대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나머지 사막의 이름을 묻거나 그런 문제는 요즘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요즘은 별로 그런 내용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사하라 사막 그리고 사헬지대에 관한 내용들을 매칭시켜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 제주도, 자, 아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 우리나라의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요. 세계 관광 지역으로 네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죠. 그래서
지구라는 아이는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데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화산 지형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뭐 빙하 활동 뭔지 아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위평탄면 높고 이렇게 평탄한 융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석회암지대는 뭡니까? 자, 석회암과 물이 만나서 뭐 용식작용을 한다. 그죠? 카르스트 지형이다. 요런 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노르웨이의 해안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빙하에 의해 형성된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졌대요. 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안의 모습이요. 무슨 해안과 무슨 해안? 이게 드나듦이 복잡한 해안이요. 두 가지 해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V자국이에요. 자, 하나는 뭐냐면 U자국입니다. 뭐가 다르지? 자, V자국은 뭐예요?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통적은 둘 다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얘는요 하천이 깎은 거예요. 하방 침식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골짜기를 V자국이라고 하고요. 자, U자국은요 빙하에 의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옆에 밑에 다 깎이니까 U자 모양으로 생기겠죠.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은 우리가 U자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 다 무슨 공통점은 뭐예요? 침식작용이에요. 지구 외부의 힘은 무슨 작용?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과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빙하나 아니면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정답은 뭐예요? 빙하의 침식작용인 피오르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물이 들어온 걸. 그러면 갯벌은 뭐예요? 갯벌은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삼각주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퇴적인데 얘는요 하천 주변에 나타나는 그러한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죠.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각형으로 생긴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삼각주. 그 다음에 툰드라는 뭐예요? 툰드라는 네, 그 기후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그죠? 자, 그래서 한대 기후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16번 갑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 나일강, 메콩강, 낙동강 등의 하구에 그리고 하천의 퇴적작용. 자,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가면서 만들어진 지역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선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범람원이 있죠. 자, 이거 다 하천의 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뭐가 있어요? 삼각주가 발달이 되죠. 다 뭐다? 하천의 무슨 작용?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V자국은 하천의 뭐예요? 침식이죠, 침식.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삼각주가 되겠고요. 피오르는 아까 얘기했죠? 빙하의 침식이고요. 화구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침식이냐 퇴적이냐 누가 있냐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밀물 때는요 잠긴대요, 물에. 그 다음에 썰물 때는요 드러난대요. 그리고 자정작용을 하며 다양한 염생식물,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거죠. 자, 물이 빠질 때, 드러날 때, 들어올 때, 자,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갯벌이라고 하죠. 자, 이 갯벌이 뭐예요? 이거는 해안가의 무슨 작용? 자, 무슨 작용?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천,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석회동굴, 물과 누가 만나요? 석회암이 만나면 물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자, 녹아서 만든 것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용식이라 그래요. 용식. 물에 의해서 녹아서. 그죠? 그래서 자, 석회동굴.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17번에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각이나 멘틀의 움직임과 같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형성된대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자, 화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지 혹은요 조산 운동 같은 것들, 그죠? 아니면 조륙해가지고 융기나 침강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산을 만드는 지역들을 굉장히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화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구 외부의 힘, 특히 범람원, 삼각주, 상지 다 무슨 침식이에요? 하천의 침식이 아니죠. 하천의 무슨 작용에 의해서?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대표 출제 문제까지 네, 확인을 할게요. 자, 지형 형성. 자, 이건 뭐예요? 하천의 침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빙하의 침식이죠. 자, 이거는 하천의 퇴적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천의 퇴적입니다. 아, 이건 침식 퇴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천이죠, 하천. 하천.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빙하죠, 빙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 중에 형성 원인이 다른 하나는 자, 모래사장 뭐예요? 자, 모래사장 동해안 지역의 퇴적 작용. 자, 석호가 뭐죠? 자, 석호라는 건 물이 이게 바다고요. 이게 육지라면 자, 바다에 파도가 치게 되면서 여기 바다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뭐예요? 여기 막혀버리죠. 여기 육지 쪽에 만들어지는 호수를 석호라고 하죠. 즉 무슨 작용에 의해서?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시스텍은요. 해안가에 만들어지는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돌기둥이 되겠죠. 자, 갯벌도 마찬가지로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많았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자, 요번 지리 파트가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